남편은 내 불륜에 대해 몇 달 동안 알고 있었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약간의 경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나는 내가 대학을 떠날 때 새로운 도시에서 만났고 그는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첫 데이트부터 우리가 3년 후에 결혼했고 이제 8살짜리 딸이 생겼습니다. 우리 둘 다 훌륭한 일을 하며 딸을 돌보는 것과 업무 책임 사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 다 바쁜 사람들이지만 그는 항상 나를 위해 시간을 내었고 내가 똑같이 하지 않을 때에도 나를 왕족처럼 대했습니다. 2019년 초에 동료 중 한 명인 닉을 만났습니다. 그는 내 또래이고 아내와 새아이니까 저는 시작해서 너무 천진난만하게 함께 일하러 나가서 가까이 앉아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 사람의 무릎에 앉기 시작했고 가벼운 손길도 있었지만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과 내가 어렸을 때 닉의 눈에는 나를 그에게 가까이 끌어당기는 열정이 있었고 결국 우리는 함께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줄곧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남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나보다 먼저 샤워를 하고 들어오기 전에 낮잠을 자고 어젯밤에 코스코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쇼핑 목록에 원하는 물건을 추가하기 위해 남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의 아이폰을 잠그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원하는 것을 추가하기 위해 메모 앱에 들어가서 열었을 때 F 날짜가 적힌 폴더가 열렸는데 날짜가 3월 첫째 주에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변함없이 계속 이어져서 신기하게도 그중 하나를 열었어요. 날짜와 놀랍게도 그것은 일기였습니다. 나는 남편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일기에 처음 몇 항목을 읽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리 중이던 날짜를 살펴보던 중 그는 내 외도가 실제로 발생한 지 약 한 달 후에 발견했습니다. 나는 재빨리 그의 전화를 차단하고 그가 샤워에서 나왔을 때 숨겼습니다. 전화 숨겨놨어요. 남편은 회사 전화랑 개인 전화가 있어서 못 찾아도 상관없었고 시간이 부족해서 회사 전화만 갖고 집을 나갔거든요. 회사를 취소하고 일기를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가 내 불륜이 그가 나를 다시 사랑하게 만들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첫 3개월부터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는 이 일기에 내가 닉을 잊게 만들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고 내가 그를 볼 수 없도록 우리를 일주일 동안 쉬게 했다는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주고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한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닉을 시간이 흘러 남편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고 남편은 일기장에 자신의 결심이 점점 틀어지기 시작했고 우울해지고 기분이 나빠졌다고 적었습니다. 3개월 후 외롭고 사랑받지 못한 일기 내용은 전적으로 그의 우울증에 관한 것이 되었고 내가 닉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 때마다 그가 어떻게 우는지 그는 거의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글을 씁니다. 그는 광산 위에 닉의 시체 이미지가 있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미지 때문에 그는 육체적으로 아픈 느낌이 들며 우리 딸이 자신처럼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일기장에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나를 방해했던 한 달 전의 일기장 남편은 내가 닉과 함께 있던 어느 날 밤 우리 딸을 침대에 눕히고 언제나처럼 혼자 울고 있었지만 눈물이 멈췄다며 그는 실패한 결혼 때문에 마침내 몸에서 눈물이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이 항목에서 오늘 밤은 붕대가 완전히 벗겨진 날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6개월의 과정이 얼마나 붕대처럼 느껴졌는지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제거되고 있던 그의 영혼의 보조장치가 마침내 제거되었으므로 그는 2주 전에 마침내 나를 극복한 것처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일기 항목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야간 에스코트와의 데이트를 준비하기 위해 그는 바람을 피우는 방법을 모르지만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부정행위 계획 그는 내가 닉과 함께 있을 때 언젠가 이 에스코트를 만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헤매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계속해서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뒤따를 것입니다. 그 과정과 삶은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남편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많이 바람을 피우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할 수 없는 일 남편을 만나러 갈 예정이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깨닫기에는 너무 늦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 대해 끔찍한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망친 결혼 생활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아내가 나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우리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그해 여름 이전에 약 1년 동안 데이트를 했습니다. 내 아내가 같은 시기에 만나던 남자로부터 아직도 메시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 메시지에 대해 알게 되어서 이것이 추적되지 않았고 그녀가 내가 그녀를 용서하지 않거나 다시는 그녀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기 시작한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가 나에게서 전화를 훔쳤을 때 내가 그녀에게 경고한 결과가 바로 그 결과입니다. 금요일에 제가 출근한 후 그녀는 그녀의 호스텔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함께 지냈던 가족입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후 그녀는 그곳에 방이 있고 번역에 도움이 필요할 때 보통 한 달에 며칠 동안 머물곤 합니다.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공간을 주고 싶지만 도망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편한 결과 그 이후로 우리는 몇 차례 문자 대화를 나눴지만 계속해서 그녀는 거짓말을 최소화했습니다. 메시지가 이 모든 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쁜 짓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내가 그녀에게 거짓말을 상기시켜주자 기분이 상해서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처럼 이미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상담을 거부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나는 아직 이 모든 것을 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말 내내 일을 하고 상담을 받고 싶은지 아니면 용서를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데 별로 뉘우치지 않고 용서를 구하며 나를 괴롭힌다. 신뢰는 마치 내가 껐다가 켤 수 있는 스위치처럼 상처를 줍니다. 그녀는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지우거나 숨길 수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나는 그녀를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서 조언을 구하러 왔어요. 그녀가 이 모든 것에 반응하는 방식을 보면 해결 가능한지 의심스럽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불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희망적입니다. 그녀가 고백하는 것보다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할 만큼 나쁜 일이 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시점에서 알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내 여자친구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주 전에 짐을 꾸리고 이사를 나갔을 때 이 시점까지 많은 경고 신호가 있었고 아마 내 상황에 대해 소설을 쓸 수도 있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녀와 내가 어느 날 밤 논쟁을 벌인 과정을 살펴보세요. 사소한 일로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고 있는데 1시간쯤 지나서 연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산책한다고 하더군요. 새벽 4시쯤에 일어나서 드디어 집에 돌아왔어요. 우리 방은 너무 피곤해서 신경 쓸 수가 없었고 아침에 늦게 일어날 때까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오후 1시쯤까지 잤습니다. 그녀는 또한 나를 피하기 위해 초인종 카메라가 설치된 현관문으로 의도적으로 나가고 나가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일어났을 때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세요. 전혀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산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단번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그녀는 자신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말하지 않았고 나는 그녀가 이야기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동료에게 우리 관계에서 자신이 얼마나 불행했는지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논쟁을 벌여야 할 많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분명히 그녀의 집에 걸어가며 키스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의 이 부분을 사실이라고 주장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이 시점에서 내 신뢰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하고 세부 사항이 바뀌었고 그녀는 집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어떤 죄가 없는 한 그녀가 떠난다는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 주제를 고집하기 위해 직장에 2주 전에 통지를 해서 그녀가 떠난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도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망쳤지만 아직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인정했지만 그날 밤 그녀는 내가 그녀의 전화기를 가지고 그녀 앞에서 그것을 살펴본 후 마침내 나에게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떠나라고 말했고 그녀는 더 갈 곳이 없을 때 그녀는 부정행위에 대한 진술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한 인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일회성 범죄가 아니고 불륜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체 진실이나 정확히 얼마나 오랫동안 알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되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말한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진실에 대한 병적 호기심이 있지만 우리 관계가 파격적이었던 이야기를 조금 말하면 더 상처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7년 동안 4명이 멀리 떨어져 있었고 떨어져 있을 때는 최대한 많이 만나려고 노력했지만 언제부턴가 틈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합의를 하고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나와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그렇게 빨리 이 일을 했다면 1년이 넘도록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믿었던 유일한 사람이 그녀가 떠났어야 할 너무 불행하다면 나를 배신한 유일한 사람이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릴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